교육톡톡 여름방학 특별호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니 사회자님, 네. 기운을 좀 더 활기차게. 활기차게요. 아직 방학을 못해서 저는 방학했어요. 힘이 빠집니다. 자, 네, 교육톡톡 여름방학 특별호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안양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귀여운 파란털의 양이쌤입니다. 네, 판양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근무하는 호쌤입니다. 와, 우리가 좀 녹음을 좀 간만에 하는 것 같은데, 네. 쌤 그 사이에 인스타 아주 그냥 푹 빠지셨던데. 푹 빠지. 저번에도 그 말씀하셨는데 또 비슷하게. 이번에는 그때는 이제 막 시작하는 걸음만 당겼는데 이제는 뭐 모든 기능을 아주 그냥 능수능란하게. 저야 그런 거 네. 맡겨놓으면 금방 배워서 그리고 애들하고 소통하는 거 재밌어해가지고. 네. 근데 정작 우리 반 애들보다 우리 학교 다른 우리 학년 다른 반 애들이 많네요. 그 아까 저랑 또 사담할 때는 그렇게 자기 반 애들 그렇게 험담을 야, 제가요? 우리 반 애들 전혀요. 진짜 최악이다. 이거 우리 반 애들 들어요. 아, 그래요? 험담은 아니고 네. 아무래도 책임지는 그 무게가 있어서. 그쵸. 근데 진짜 인스타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잘 하시더라고요. SNS를 대학생 때부터 잘 하셨잖아요. 하여튼 요즘 뭐 하면서 지내셨어요? 최근에 7월달. 요즘 7월이요? 네. 근데 이번 너무 바빴어요. 근데 옛날과 다르게 학교일로 바빴다고 해야 되나? 국어부장으로서 뭘 자꾸 불려가고 교육과정 막 바꾸는 거 우리 학교. 네. 국어과요. 그리고 전체 회의도 가야 되고 교육과정 네. 회의. 또 국어과 내에서의 행사도 해야 돼요. 뭐 어떤 행사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저희 미디어 탐구 프로젝트도 해야 되고 네. 또 예비교사 프로젝트도 해야 되고. 예비교사 프로젝트도 있어요? 그걸 국어과에서 제가 열었거든요. 그것도 해야 되고 동아리 연계인데 네. 그 다음에 이제 시험 편집도 했고. 시험 그리고 편집이야 뭐. 네. 외부의 우리 학교에서 했던 노하우 같은 거 원격 교육 그것도 연수 가야 됐고. 그리고 학교 대토론회 같은 거 네. 혁신학교 컨퍼런스 거기에 또 교사 대표 중에 한 명으로 학교에서 요청해가지고 그거 하느냐고 한 주 그냥 하루살이. 이렇게 하는 게 많아요. 정말 하기 싫은데 경력이 쌓일수록 자꾸 뭔가를 맡기네요. 하기 싫다고.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죠. 근데 이 중에도 이제 네. 우리 애들한테 도움되는 것도 있으니까. 네. 교육과정이랑 그런 것들은 섣불리 놓을 수가 없죠. 그렇군요. 근데 방학은 잘 하셨고요. 방학은 이제 어제 했습니다. 어제까지 또 일을 네. 하다가. 호쌤은요? 저요? 방학 이제 일주일 남았다면서요? 저는 방학이 좀 멀었죠. 네. 저는 아직 방학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방학 해봐야 한 2주 뒤에 다시 계약할 거니까. 2주 뒤에요? 근데 저는 거의 광복절 이후에 바로 또 계약이니 한 8월 한 2주 정도만 쉬는 거죠 뭐. 그런 거? 그렇죠, 거의. 네. 좀 짜증나. 짧아요. 네. 너무 짧아. 네. 일단 저도 7월 달이 좀 바빴던 것 같아요. 제 업무 자체가 평가계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 열심히 또 시험 문제 내셨으면은 제가 이제 검토를 또 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검토하고 그다음에 또 선생님들한테 또 피드백 드리고 또 그 피드백 받은 선생님들 중에서 또 몇 분이랑 또 싸워야 되고. 바빠. 네. 그러다가 평가 이제 학생들 별 문제 없이 또 2회고사 잘 끝나고. 근데 코로나는 잘 안 돼가지고서 또 애들 갑자기 또 다 원격으로 또 다 전환되고. 좀 격변의 7월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학기말은 항상 바쁜데 이렇게 뭔가 조금 전체적으로 휘둘렸던 학기말은 또 처음이지 않나 싶긴 해요. 개인적으로는. 저도요. 저도 그냥 네. 이렇게 많은 일들이 몰아쳤던 학기말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때려쳐. 잊어. 지금 뭘 교사를 때려친다고? 아니요. 이 힘들었던 2주 마지막 7월을 잊어. 네. 들리는 소문에는 마지막 날에 또 어떤 수업에서 또 한 번 애들한테 또
지랄을 한번 하셨다고. 뭐 전체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잔소리를 했죠. 그리고 네. 한반은 좀 이제 온라인 들어오고 이런 게 너무 지각을 많이 하고 막 종치고 나서 들어오는 애들이 수두룩하고 들어와서도 이제 자율로 맡겼지만 화면에도 잘 안 켜주고. 저희 학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에서는 조금 엄격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캠을 켜고 캠의 얼굴을 보이고 출석할 때 자기가 목소리를 출결을 해야지 출결 인정이에요. 얼굴이 안 보이거나 목소리를 안 나오나 그러면은 미인정입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호쌤하고도 예전에 3월달인가 네. 4월달에 이거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애들의 우리 그거 얘기했잖아요. 자율권과 그렇죠. 그런 것들 뭐 강제할 수 없는 그 권리, 네. 감시와 처벌. 그래서 저는 존중해주는 편인데 참 슬픈 건 그걸 존중하더라도 계속 안 키는 숫자가 늘어나고 안 키는 횟수가 늘어나면 솔직히 우리도 인간이라서 그렇죠. 상처받거든요. 네. 섭섭하고.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도 이해는 되는 게 인간이란 게 서 있으면 앉고 싶어 하고 맞아요. 앉으면 또 눕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되는데 그때도 제가 3월달에 우리 녹음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학교라는 공간은 학생들에게 단순히 어떤 교과 지식을 전달하는 것 외에 또 많은 전달 사항들이 있잖아요. 알려주는 거, 흔히 사회화라고 하는 것들. 그 중에 또 하나는 이제 학생의 태도 이런 것들도 결국 교사가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될 내용이지 않는가. 그 측면에서 저희 학교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학년에서 다 이제 통일을 해서 그렇게 이제 출결을 지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학교마다 사실은 다 정하고 왜냐면 그 공동체마다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어떤 그 주안점이 또 다르잖아요. 하여튼 근데 학생들이 그러니까 학생들만이 물론 편한 건 좋지만 그 편한 게 옳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은가. 저는 맞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애들의 자율권을 존중해 주는 건데 존중해 주면은 또 이제 더 많은 그럼요. 의병들을 피우기 시작하니까 네, 네. 또뭐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권리가 주어지면 자유가 주어지면 이제 자기 자신의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그렇죠. 오히려 더 방종하기 쉬우니까. 그 무당거래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어떤 거요? 모르세요? 어떤 거? 무당거래. 부당거래? 네. 해주세요. 호의가 계속되면 둘린 줄 안다고. 모르세요? 그게 거기 나온 거였어요? 그게 거기 나왔죠. 정확히 이제 제가 이제 좀 농담한 거고. 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고. 우리 맞아. 친구들한테 적용할 건 아니지만 그냥 그러면 배신감을 느끼거나 저는 솔직히 상처받아요. 교사로서도. 좀 그런 자유권을 맡기고 기대를 했던 건데 아직도 어리다는 것도 인정하는데 솔직히 우리도 사람으로서 감정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자율이라는 말 안에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자유를 갖고 행동하되 자유의 그런 나의 행동에 대해 스스로 통제하는 능력까지 포함된 개념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플러스 한 단계 나간다면 앞에 있는 다른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게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고 느껴서 마지막에 많이 좀 네. 꾸지람을 했습니다. 그런 걸 가르치는 게 교사의 역할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역적이 되거나 잔소리꾼이 되고 애들이 귀에서 피가 흐를 텐데 네. 자꾸만 이걸 하게 돼요. 피 흐르면 닦아주면 되죠. 어떤 선생님들은 닦아주시면 이제 그게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안 하시기도 하는데 대부분 선생님들은 이제 하죠. 욕 먹더라도 애들이 싫어하더라도. 그게 왜냐면 교사에게 주어진 또 다른 뭐 의무이고 책임이지 않는가 싶기는 해요. 네. 그 점에 있어서 이제 학원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도 있겠지만 네. 애들에게 이제 학업에 있어서는 뭐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학교에 우리가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애들의 그 도덕성 네. 그리고 책무성 뭐라고 이거 너무 멋들어진 말이고 그냥 예절 네. 그런 것 좀 가르쳐주고 싶은데 하고 나서도 가끔씩 미안해요.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진 않았나? 근데 필요하니까. 혹시 뭐 미안한 애들 있으면 좀 미안하다고 말씀 좀 하세요. 미안해. 근데 해야 돼. 미안해 해야 돼. 네. 그렇군요. 근데 항상 학생도 그랬지만 네. 정작 혼내고 나서 가장 상처받는 건 우리예요. 그렇죠. 맞다 쌤이 그때 저 대학교 선배일 때도 저 되게 혼냈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때 엄청 미안했죠. 저 혼자 집에서 막 펑펑 울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때 뭐 무릎 꿇고 막 형이 기억하시죠? 와 진실을 왜곡하네. 그런 적 없어? 와 진짜 한 2번 무릎 꿇었던 것 같은데. 야 차장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런 적 없어. 몰라. 모르세 이거. 모르세요 이거 하시는 거. 이것도 내가 후배한테 잘해주니까 호의를 계속 네. 둘리가 되네. 그렇죠. 전 둘립니다. 네. 둘리에요. 호의 한번 맞아 보시겠어요? 아니면 아무튼 오늘 너무 덥잖아요.
네, 엄청 덥죠. 완전 피서 생각나. 어디 가고 싶다. 그 혹시 뭐 어디 가고 싶은 뭐 곳이나 계획 있으세요 이번? 계획 아직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사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돼서 4단계면은 어딜 가기가. 하지만 저는 어디를 갑니다. 거기? 거기 가죠. 네. 제주 아일랜드? 둘이서 진짜 둘이 갑니다. 그거는 당연히 네. 재수 씨가 있으니까 가야죠. 네, 호쌤은 아시겠지만 이제 저와 이제 제 아내가 이제 한 학기 정도 이제 제주 라이프를 이제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둘이 같이 가서 이제 한 학기 동안 좀 이것저것 맛있는 것도 해먹고 놀러 다니고 할 계획이었는데 저의 갑자기 또 행보에 뭐 변화가 생겨서 이제 아내만 혼자 이제 한 학기 내려가서 아내도 이제 일하면서 자유 생활을 즐기고 저는 이제 주말에 내려가고 저는 이제 8월 2일 날 내려갈 것 같아요. 짐 싸들고 이미 집도 다 구했거든요. 네. 그래서 얼굴 시커매져서 8월 중순에 올라갈 계획을 세우고 있죠. 제주 바다에서 좀 놀고 오겠네요. 아마 집 안에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학생들도 보니까 네. 물론 코로나가 이렇게 위험하지만 또 코로나 때문에 너무 꽉꽉 막혀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안전하게 딱 뭐 애들 사진 같은 거 보니까 부모님들이랑 뭐 저기 속초, 네. 뭐 강릉 그리고 이런데 당일치기나 이렇게 갔다 오더라고요. 아마 안전하게 갔다 오는 걸 거라고 생각해요. 부모님이 데리고 가시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방학 때 동안은 어디를 좀 갈 수 있을까요, 애들이? 방학 때요. 일단은 개인적으로 어디를 가는 것도 뭐 추천할 만하지만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여기는 조금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좀 먼저 말하고 싶어요. 많이 모이는 그런 곳?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뭐 방학을 했으니까 뭐 PC방이라든지 혹은 뭐 노래방도 가고 싶겠지만 좀 코로나 상황이 조금 잠잠해질 때까지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조금 피했으면 어떨까.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놀이동산 같은 경우도 조금은 좀 참았으면 좋겠다. 4단계 격상되기 전에 애들 자주 가고 그런 것 같던데. 그렇죠. 네, 저희 또 인스타 하니까 또 우리 친구들이 또 열심히 또 인스타에 올려주잖아요. 잘 보고 있죠. 네. 대리만족하고 있어요. 네, 아이고 또 방역지침 위반했구나 다 보고 있어요. 아이고 코너에 둘이 들어갔네. 아이고 저 정도 면적이면 혼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걸 다 보고 있죠. 방학 때. 네, 만약에 뭐 호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자꾸 자기 이름으로 절 부르지 마세요. 맞다, 그렇죠, 양쌤. 저는요, 그냥 자기애가 넘쳐서.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애들 지금 다니는 바다 같은데 가보니까 사진 같은 거 보면 이격거리도 있고. 네. 가족들이랑 같이 가는 건 좀 그래도 부모님들이 알아서 가족들 챙기실 거라고 믿으니까 네. 대부분 바다 같은 데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붐비는 데 말고 뭐 동해시 쪽 바다. 동해 바다 전체가 아니라 동해시 쪽 이렇게 뭐 동해시 쪽이요? 네. 거기 잘 안 찾거든요. 묵호항 쪽. 알죠. 거기 깃대발이 있는데. 네, 그쪽 괜찮아서 사람들도 많이 속초나 강릉보다 적고. 그리고 또 뭐 삼척인가 어느 쪽에 가면은 기차 그쪽 뭐라고 탄광마을 쪽? 네네. 그쪽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혹시 뭐 동해시에 어떤 뭐 기억이 있는 건 아니신가요? 옛날에 대학교 2학년 때 혼자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동해시에 갔었는데 그냥 그 기억이 좋아서. 묵호항. 그러시구나. 네. 갑자기 또 일단 떠오르는 한 사람 생각이 나서 그렇죠. 또 동해하니까 또 그렇죠. 제가 2학년 하니까 또 딱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네. 그땐 그랬죠. 하여튼 중요한 거는 사실 방학이니까 놀러는 가는 게 좋죠. 근데 가능한 좀 사람이 많이 붐비지 않는 곳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만 네. 붐비지 않는데 좀 숨 쉴 수 있는 자연 같은 곳? 뭐 그런 곳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캠핑들 많이 가시더라고요. 캠핑 저번에 저도 그 단계가 많이 내려갔을 때 한번 갔다 왔는데 네, 어때요? 바글바글 했죠 그때. 근데 캠핑이 바글바글한데 캠핑이 어쩌면 독채 같은 개념이잖아요. 이렇게 따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따로. 네. 그런데 붙어 있어가지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캠핑촌으로 가는 것보다 좀 한산한 쪽으로 가는 게 괜찮겠다. 이 시국이면. 제 아내가 캠핑을 몇 번 갔다 오더라고요. 글램핑장을. 글램핑장 맞아요. 이렇게 뭐라고 하면 요 바로 옆에 바로 따닥 붙어 있어요. 네. 학생들한테는 바다나 좀 그 숨쉬 좀 코로나 때문에 너무 답답하니까 저는 오히려 아까 말씀해 주셨던 놀이동산이나 이런 데보다 캠핑장을 좀 넘어서 자연 속으로. 자연 속으로. 그러면은 이제 양쌤이 이제 바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저는 산 한번 가죠. 산은 언제 타야 되냐? 이렇게 개 더울 때 타야 돼요.
애들 산 타는 거 안 좋아할 텐데. 알죠. 호연지기 싸야 된다니까 얘들아. 호연지기. 너희들 그런 거 안 싸워서 몰라. 쌓아봐야 돼. 아 싫어. 언제 산 타면 제일 좋냐? 아침 해 뜨기 전에. 애들 자야 돼. 애들 자야 돼. 해 뜨기 전에. 방학 때 충분히 잘 거 아니야. 그 시간에 자고 있어야 된다고요. 오늘 자면 죽어서 충분히 잘 수 있어. 해 뜨기 전에. 해 뜨기 전에 한 6시나 7시쯤에 딱 산을 타요. 6시쯤이 참 좋아요. 딱 타서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산 말고 네, 뭐 근처에 있는 산들 뒷산? 있잖아요. 뒷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희 인천시 안에 계양산이라고 있어요. 계양산을 이제 입구부터 정상까지 적당히 뭐 이제 건강한 뭐 20, 30대 남성이라면은 한 3, 40분 정도면은 정상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좀 여유 있게 가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그럼 그때 엄청 더워요. 땀을 뻘뻘 내지만 딱 올라갔을 때 그 시원한 바람. 아무리 여름이라 하더라도 아침에 타면은 그렇게 10시 전에는 이렇게 막 따갑진 않거든요. 그렇죠. 시원한 바람을 맞고 탁 이틀 보면은 너무 좀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스트레스 좀 풀리는 것도 있고 나를 좀 돌아보는 계기. 그래서 예, 그런 게 좀 좋지 않을까. 저도 집에 있을 때 TV랑 게임이랑 휴대폰만 보면 어떤 생각을 할 여유가 없어요. 그렇죠. 시간이 훅 가고. 네. 때로 그렇게 아무것도 휴대폰을 들고 가더라도 산에 가다 보면 그냥 걸으면서 생각하니까 그렇죠. 우리 친구들도 그런 게 있으면 좋긴 하겠네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혼자 가는 걸 추천합니다. 혼자. 이게 동네에 있는 뒷산을 혼자 새벽에 근데 해 뜨기 전. 또 너무 새벽이라고 해서 새벽 2시, 3시 말고요. 새벽 해 뜨기 직전. 그 생각을 참 못했네. 뜨기 전. 이게 깜찍한데? 네, 여명이 밝을 때 그때 한번 애들 여명이 밝는다는 말 알까? 이참에 배우는 거죠. 얘들아 호연지기 써야 된다 얘들아. 얘들아 여명 808은 알면 안 된다. 그거 술 먹고 나서 먹는 거야. 그때 네, 저한테 많이 사주셨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네. 우리 애들 너무 불쌍한 게 제가 이렇게 놀라고 얘기하는데 두 부류를 나눠요. 그냥 막 노는 친구들이랑 네. 한 부류는 선생님 그래도 어떻게 놀아요? 2학기도 있고 수능도 있고 그런데 그런 얘기하는 친구들. 그래서 또 저도 이번에 진로진학도 공부하고 있고 네. 있지만 고2 여름방학은 우리 친구들한테 어떤 시기죠? 고2 여름방학 혹은 고1 여름방학도 되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교사로서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름방학. 일단 저는 여름방학 때 애들한테 좀 놀라고 얘기를 해요. 놀아라, 쉬어라. 왜냐면 고생했잖아요. 여름방학이 그리 길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리 길지 뭐 않아요. 길어봐야 4주 정도? 그렇잖아요. 네. 4주 정도이기 때문에 그때 동안은 조금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게 어떨까 싶어요. 양쌤은 어떠세요? 저도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우리한테는 애들의 활동과 애들의 성장이 중요하니까. 근데 이제 진로진학 이번에 30강 정도짜리 네. 민간 자격증 이수 과정을 밟았거든요. 그래서 자격증이 나올 건데 그런 것도 듣고 이제 고3도 해봤잖아요. 네. 그리고 느낀 건 고2 겨울방학이 입시에 있어서는 놓치면 안 될 시기라는 거죠. 짧은 4주 3주인데 그 4주 3주 동안 2학기 준비를 해야 되고 솔직히 국영수 준비를 애들이 따로 할 시간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들어가는 저 이과반만 들어가는데 네. 1에서 4반까지 애들한테 그 얘기를 해줬어요. 여름방학을 허투루 보내지 않길 바란다. 물론 피서도 갔다 오고 쉬기도 해야겠지만 아예 손 놓고 놀아버린다면 2학기가 힘들고 3학년이 힘든다. 제가 무슨 연휴에서 좀 애들한테 조금 잔소리를 했냐면 고3을 해보니까 애들이 고2 겨울방학 때 이제부터 열심히 해야지 해요. 근데 그때 시작하려고 하는 애들이 논애들이 많거든요. 좀 소홀히 하는 애들. 그렇죠. 기반이 없기 때문에 의욕과 의지는 넘치는데 해보고 바로 나가 떨어져요. 왜냐면 그 앞에 것들이 너무 많고 못해왔던 게 너무 많다는 걸 느끼는 순간 의지 의욕이 꺾여버리더라고요. 보통 4월 달에 이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기 네. 시작하죠. 아이들이. 그게 겨울방학 때부터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서 원인이 있나 봤더니 고1 겨울방학, 고2 여름방학까지인 거예요. 그때 뭔가를 해두지 않으면 고3 겨울방학, 고2 겨울방학 때부터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호쌤 말씀처럼 3월달, 4월달부터 푹푹 쓰러져요. 안 됐나 보다. 나 너무 놀았네. 그때 느껴요. 그래서 이번 애들한테는 쉬고 그럼 피서 갔다 오는 거 빼고 주말 빼도 20일이 채 안 돼. 그러니까 그 평일만큼 좀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저는 뭐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 그런 말을 해요. 얘들아 인생 길다. 놀아. 재수삼 사면 되지. 놀아. 저도 그 얘기해요. 놀아. 근데 오히려 애들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막 거기에 잡혀있는 애들이 선생님 어떻게 놀아요? 선생님 인생 어떻게 하는 거? 그럼 놀지 말고 존나 열심히 해야지. 야, 둘 중 하나의 인생은요. 네가 선택해야지. 뭐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네. 후자 쪽에 포커스를 둔 거죠. 왜냐하면 항상 우리 호쌤이랑도 만나서 얘기하지만 네. 이 학원이랑 이런 가에서 자꾸 공포감만 조장하고 방법을 잘 안 가르쳐줘요.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요것만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우리 학원에 있는 커리큘럼 따라와. 너 지금 성적이 왜 이 모양이야? 심지어 어떤 부모님들은 성적에 대한 탓만 하지 방법을 안 가르쳐줘요. 물론 부모님들이 못 가르쳐주는 영역이기도 네. 하고 학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을 안 하는데 그런 방법들을 가르쳐주려고 잔소리를 하는 거죠. 국어는 어떻게, 네. 영어는 어떻게, 수학은 어떻게. 그리고 제 의견이랑 같은 것들을 유튜브나 이제 어디서 제가 돈 들여서 학원 강의 네. 들은 다음에 일치하는 게 있으면 애들한테 얘기해주고 그거 보라고 해주고. 사실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줘야 그렇죠. 되는데 저 우리는 아직 물고기를 잡아서 자기가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만들면은 100점이야? 이렇게 만들면 90점이고 또 이런 게 현재 우리나라 사교육 시스템이지 않는가 싶기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진짜 근데 결국은 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 보면 애들이 어떻게 사고하고 알고 적용하는 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학원 가는 암기 문제풀이 다수 이게 아직도 많으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결과적으로 눈에 띄게 나오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점수화돼서 그게 맞는 방법이라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무수한 시험 문제 중에 얻어 걸리게 풀리니까 나오는 그러니까요. 거니까. 그러니까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저희 이제 고3 때 아마 쌤도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억이 나는 게 엑스레이인가? 엑스레이라는 어떤 이제 학습지 같은 거에서 했나봐요. 기억이 나는 게 수능에 나오는 수학 문제 유형은 몇 가지다. 문제 유형 정복 엑스레이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그 광고 문구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저는 그 해 물론 그걸 보진 않았지만 저도 그 당시 공부는 유형에 맞춰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유형 나오면은 요 식을 대입해서 이렇게 푸는 거. 근데 결론은 수능에서는 새로운 유형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개념과 원리를 자기가 알고 그렇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독해력 우리한테는. 네. 그게 있을 때 가능한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내가 고3 때 공부를 혹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대학교 와서 알았어요. 이거 좀 더 미리 알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미리 알기가 그때 쉽지 않아요. 어렵죠. 또 우리 애들도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잔소리를 해줘도 흡수하는 친구들과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언젠간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죠. 우리가 잔소리를 하는 이유는 지금 안 고쳐지고 지금 몰라도 그때 선생님이 했던 얘기가 이거구나. 그게 그거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때. 근데 결국 이거를 쉽게 바꾸지 못하는 거는 결국 공포, 두려움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를 바꿨는데 이게 맞나? 아니면 어떻게? 이런 거. 그러니까 인생은 길다는 거예요. 그 맞는 말이죠. 재수삼수 하시면 돼요, 여러분. 필요하다면 해야죠. 진짜? 네. 근데 이제 우리 애들한테 먼저 산 우리가 그러니까 지식으로도 국어 지식으로도 앞서가는 뭐 교사이지만 우리가 교사인 이유는 인생 선배니까. 그렇죠. 먼저 같은 길을 밟았던 선배이기 때문에 해주고 싶은 말들이 많은 거예요. 선생이잖아요, 선생. 네, 선생. 먼저 살아서 함께하는. 네. 그래서 그 안타까움에 그 끝나는 마지막 주에 선생님들이 다 놀리고 편하게 하잖아요. 저 혼자 내 반 들어가면서 얘들아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놀아야 되는데 뭐 이렇게 진지하니까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쓰레기였네요. 제 애들 엄청 놀리고 있는데. 노는 거 필요하죠. 근데 어느 누군가는 이제 지금 시점이 템포를 잡아주기도 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이 있는데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주체성을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선택해라. 대신에 책임도 네가 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청소년들, 고등학생들까지한테는 그런 걸 안 주잖아요. 그래서 다 시키는 대로 하고 얘들아 이걸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와. 하다가 대학교 딱 들어가면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갑자기 막 본인에게 주어진 무한한 자유와 책임에 어쩔 줄 모르다가 이제 방황을 시작을 하고, 사실 저도 대학생 때 그렇게 많이 방황했던 것 같고. 다들 그랬죠. 네. 그래서 저는 담임을 하면은 항상 학생들에게 주체성을 좀 많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이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잘못을 했어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
그러면은 왜 잘못했지? 이래서 잘못한 것 같아. 그럼 그것 지금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거야? 해결 방법 빨리 찾아봐야지. 찾아봐서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네,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피해받은 사람들한테 사과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사고를 해야 되는데 학생들은 어느 순간 잘못을 하면은 혼나는 거 먼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그것도 좀 문제인 것 같고. 그쵸. 네,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말씀을 드린 거긴 한 건데. 우리 애들한테 해결력과 갈등을 푸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해요. 네. 항상 저도 이 생각을 하게 된 게 사실은 세월호 때 좀 많이 좀 전환이 됐거든요. 그쵸. 네. 그때 살아남은 학생들을 보면은 결국 교사의 말을 듣지 않은 학생들, 그 배에서 방송을 듣지 않은 울리는 학생들. 그 방송을 듣지 않은 학생들이 살아남았잖아요. 방송에서는 객실 안에서 대기해라 라는 게 방송이었고, 사실 제가 교사에서도 그 방송을 믿고 하라고 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권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 배 상황에 대해서는 그래, 선장이 최고의 알터이니 저 말이 최고의 지식이겠고 저 말을 따르는 것이 생존에 가장 가까운 방법이겠군 했는데 결론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그때 제가 좀 많이 느낀 게, 내가 지금 학생들한테 알려주는 이런 지식, 이런 사회적인 어떠한 뭐 약속, 규약 이런 것들이 절대적인 지식이 아니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한테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 힘, 주체성, 이것을 알려줘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좀 제가 좀 많이 바뀌기는 했어요. 사실 좀 그렇죠. 맞아요. 좀 미숙해도 괜찮아요. 좀 예의 못 지켜도 괜찮은데 자기 의견들을 잘 표출했으면 좋겠고, 네. 그 의견들에서 얘기를 했을 때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아닌 건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 그럼요. 그런 것들이 조금 미숙하고 덜 다듬어졌고 쌩 날 것 같아도 그렇게 다가오는 주는 친구들 고맙고 좋죠. 그럼요. 국어는 그러라고 있는 거니까요. 네. 시험 보라고 있는 게 국어 과목이 아니라 평상시에 토론하고 말하고 네. 싸우고 이러면서도 푸는 방법 배우고 소통하는 거. 그게 국어의 힘이죠. 그러니까 저도 국어라는 교과, 물론 이제 수능이나 이런 데서는 문학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진짜 국어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실용성이다. 너희들이 이제 뭐 사회를 나가면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혹은 우리 동네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건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건의문 작성하는 거. 그다음에 누구랑 이야기하면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설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국어과 교과 내용 안에 다 스며들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 국어 수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배웠으면 참 좋겠는데, 학생들은 사실은 그것보다는 점수에 매몰되어 있고, 그러면 좀 물론 교사로서는 점수 올리는 거, 그다음에 이 학생들을 위해서 대의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늘 호쌤도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애들한테 늘 이 얘기해요. 어떤 개인 상담하다가도 네. 얘들아, 수치가 너희의 가치를 결정짓는 게 아니야. 너희는 그냥 태어난 것 자체로 가치 있고, 너희가 범법행위나 이런 거 저지르지 않고 두런두런 사는 이상 너희의 가치는 폄훼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못 봐도 되는데 그건 진짜 시험일 뿐이야. 시험의 원래 의미가 뭐야? 그냥 시험 삼아 해보던데, 그거를 지금 우리 사회나 이런 입시가 너희를 그렇게 옥박재고 있지만, 네. 그것 때문에 너희의 뭐 속된 말로 자살하거나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해서 너희가 인생이 망하거나 하는 건 절대 아니야. 아까 호쌤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야, 재수 삼수 인생 길어. 그럼요. 로또가 당첨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 나중에 뭐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벼락 부자가. 네네.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애들이 너무 거기에 함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많이 노는 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제 선수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러니까 뭐 양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재수나 삼수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네, 없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재수 삼수를 해보고 싶었어요. 했으면 어땠을까? 저도 그때 집이 힘들어서 못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비슷한 이유였잖아요. 그때는 나를 위한 투자 1, 2년 정도는 나를 위해서 그 정도의 투자는 해볼만 하지 않을까. 절대 늦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인생은 네. 길고 그 몇 년 차이가 의미가 크게 없는데, 그래도 우리 애들은 지금 당장 그럼요. 이게 원래 청소년기는 더 잘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대신 네. 호쌤이나 저 같은 사람들이 옆에 있어서 네. 저희가 역적이 되고 욕 먹어도 잔소리 해주고 꾸짖고 뭐 다른 방법 가르쳐주면 네. 그게 우리의 역할이니까. 그렇죠. 사교육으로 안 가는 우리의 유일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애들이잖아요. 그럼요. 우리가 학교에 등교하는 이유도 애들 보러 가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자신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학원 강사를 하다 보면은
지금 제가 애들을 대하는 것과 좀 다를 것 같아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네. 경제 논리가 들어가고 그럼요. 살아남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 공교육이라는 게 매우 비효율적인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저는 교육이라는 것이 효율적인 가치만은 중요하진 않다라고 저는 보는 당연하죠. 맞아요. 비효율적이 어떻게 보면 되려 교육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어서 사실 한 학생을 바꾸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맞아요. 네. 근데 바꾼다는 게 사실은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그래도 그 학생이 어떻게든 이 사회 테두리 안에서 잘 적응을 해서 어른만 되면은 성인으로 딱 들어가면은 별 문제 없이 잘 살아갈 사람인데 그러니까 학교에서 뭐 선생님들이 뭐 무관심하거나 그래서 이 학생이 뭐 밖에서 여러 안 좋은 일 때문에 뭐 탈선을 하거나 혹은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학교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이제는 진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모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학교에서 이제 행하는 여러의 가치 중에 하나가 그런 학생들은 어떻게든 학교 안에 잡아두자. 이게 보면 꽤 비효율적인 판단이거든요. 근데 저는 근데 있어야죠. 네, 학원은 성적에 따라서 분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힘든 애들이 어딜 가겠어요. 학원에 갈 경제력도 안 될 수도 있고. 네. 오직 지금 학교만이 그 모든 종류의 아이들을 보다듬으면서 같이 갈 수 있는 거고. 이번에 뭐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학교에 새로운 기능이 이제 부각이 됐잖아요. 학교는 보육의 기능도 하고 있었구나. 늘 하고 있었죠. 하고 있었죠. 근데 사회가 몰랐던 거죠. 혹은 보고 싶지 않았거나. 아니면 입시 위주이기 때문에 네. 간과하고. 그렇죠. 근데 막상 이 코로나 상황이 돼서 학교가 문을 닫으니 이제 뭐 출퇴근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애들을 맡길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아 드디어 학교라는 곳에 또 다른 기능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전 진짜 애들이 오면 너무 정신없고 더 바쁘긴 한데 네. 근데 애들 없는 학교는 너무 행노잼이에요. 그렇죠. 행하죠. 그러니까 사실 뭐 솔직히 말해서 애들이 막 있다가 하루 이틀 없으면 사실 좀 편하기는 하잖아요. 여유가 더 생기긴 네. 하죠. 하지만 그게 하루 이틀 편한 거지. 그렇죠. 3, 4일 지나면은 이게 학교인가? 애들이 없는 학교는 학교가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재미없어. 그리고 온라인 수업할 때 네. 이렇게 지금처럼 울리잖아요. 네. 애들이 가득 차 있으면 울릴 그런 교실이 아닌데 그렇죠. 그게 울린다는 게 적적하고 쓸쓸하고 와서 빨리 괴롭혀줬으면 좋겠고. 얘들아 들었지? 괴롭혀. 컴온 컴온. 얘들아 교실에 똥 싸면 돼 알겠지? 저 선생님 생각보다 똥 좋아하신다 똥. 아우 그거는 걔한테 안 좋은 거 같은데 이거는. 그건 진짜 얘들아 똥 쌌다가 진짜 큰일 난다. 아니 뭐 지금 이 아이들 다 아니까 알죠. 개그와 다 아니까요. 더러운 농담. 네 더러운 농담. 아무튼 제가 요즘 또 똥에 빠져가지고 그 EBS 거기서 뭐 똥 관련돼서 있어요? 모르시는구나. EBS 좀 못 봤어요. 아침 먹고 땡으로 시작하는 그 음으로 시작해서 또 핫하지 않으시네. 못 따라갔네요. 또 제가 또 했으면 이제 받아줄 줄 알았는데 못 받아주고 몰랐어요. 좀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아무튼 어디까지 와보다 보니까 지금 우리 애들 얘기까지. 네,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잘 흘러가고 있어요. 오늘의 특집은 의식의 흐름. 네. 폭염 특집. 네. 지금 대본이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오늘 뭐 사실은 우리가 요 녹음하기 전에 한 30분 동안 그냥 개인적인 얘기하고 그냥 뭐 요 얘기만 해보자.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할 거는 한 3개의 문장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맞아요. 지금 이거 가지고서 지금 우리가 분량 엄청 뽑네요. 지금은 그런 거 없이 쭉 간 거죠. 네, 지금 녹음 끊고 하는 거 없이 지금 원테이크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원테이크고 편집도 거의 없어야죠. 네. 아까 해야 돼. 아까 뭐 커트한 거? 이런 거 이제 커트 못 하죠. 아니야, 해야 돼. 네. 아무튼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좀 백신 얘기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백신. 네. 그 샘대학교는 백신 정확히는 이제 교직원 그다음에 고3 학생들 대상으로 언제 접종을 하죠? 다음 주 수요일인 것 같아요. 1차 접종은. 그리고 8월 달에 한번 2차 접종이 있죠? 그렇죠. 3주 후에 이제 접종. 네, 안양시 보건소에서 하는 것 같고.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저 백신 6월 달에 우리 맞았잖아요. 네. 둘 다 6월 달에 맞고 나서 애들한테 얘기했더니 애들이 저희는 언제 맞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게 너네는 대상이 일단 아니다. 근데 아까 호쌤이 알려준 게 새롭네요. 미국인가 어디? 네네네. 12세?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왜 그 청소년들이 백신을 못 맞냐? 이게 우리가 백신을 맞게 되면은 백신이 이제 상용화돼서 일반 사람들한테 치료 목적으로 맞으려면은 임상 실험이란 걸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임상 실험을 할 때 청소년 계층을 만들어지 않았어요. 집단을. 맞아요. 그러니까 이 집단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 없다, 부작용이 있다 없다를 증명하지 못해서 접종을 못했던 거고, 맞아요. 미국인가 영국인가 하여튼 뭐 지금 한참 이제 접종률이 높은 나라에서 그들에 대해서 이미 임상 실험이 이루어졌고 조만간 이제 12세 이상 이게 만이겠죠. 그리고 이제 중학교 1학년 혹은 초등학교 6학년 수준부터 그쵸? 이제 접종을 할 거라고 제가 뉴스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재 요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백신 수급이 있잖아요. 네. 백신 수급이 어느 정도 원활해지면은 이제는 그 이제 연구 결과에 따라서 지금 청소년들 만 12세 이상 혹은 13세 이상부터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얘기도 나오는 게 지금 델타 변이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델타 변이요. 네, 지금 델타 변이 얘기가 나와서 그 전까지는 델타 변이 나오기 전까지는 전 국민의 60~70%가 맞으면 집단 면역이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조금 목소리가 바뀌었더라고요. 80% 이상 접종 혹은 90%에 가깝게 가야지 집단 면역이 이루어질 것 같다. 그러면은 이 청소년들은 필수적으로 접종을 해야 될 그 수치에 도달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니 아마도 하반기쯤에는 10월 넘어서서 11월부터는 아마 얘기가 나오고 늦어도 겨울방학 때는 접종하지 않을까 싶기는 11월이면 또 해요. 한창이네요. 한참 남았네요. 네. 전 걱정되는 게 지금 방금 제가 왜 휴대폰을 얘기하면서 찾아봤냐면 네. 최근에 다른 변이가 나왔다는 걸 들었는데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람다 변이. 람다, 네. 그러니까 이 변이가 계속 나오니까 그렇죠. 지금 생명과학자들이 말하는 거 제가 유튜브 계속 찾아봤는데 애들 때문에 안 없어진다. 그럼요. 당연하죠. 영원히 갈 건데 문제는 언제 독감처럼 독감 그 백신처럼 되느냐. 네. 그러니까 잠잠해질 수 있게 그냥 네. 항상 우리랑 곁에 있는데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지만 언제든지 그냥 네. 독감 예방처럼 하는 거. 근데 지금 계속 변이 델타, 람다, 그다음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언제까지 우리 마스크를 써야 할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러 방송 인터뷰를 봤는데 그 감염내과 전문의 인터뷰가 가장 제 기억이 남더라고요.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마스크를 써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마스크 써야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집단 면역인 거예요.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마스크를 쓰고 근데 코로나가 없어지는 건 불가능하고 불가능한 없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독감처럼 계절적인 특성화 되는 게 언제냐라는 건데 이분께서는 내년 상반기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내년 얘기를 상반기? 네.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부스터샷이라고 네. 들어보셨죠? 우리 맞아야 된다면서요, 안신. 만약에 이제 부스터샷이 되면 이제 맞게 되겠죠. 근데 지금 이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네. 그러니까 부스터샷을 만든다는 건 사실은 추가 접종을 통해서 항체, 뭐 중화항체라든지 이런 것들의 그렇죠. 개수를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저런 이제 아직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백신조차 없는 나라들이 꽤 맞아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일국에서는 한편에서는 이렇게 우리는 부스터샷 얘기를 하는데 이 부스터샷을 맞을 거냐 아니면 이 물량을 다른 백신 없는 국가에게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는 거냐 지금 그 논의가 또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료의 관점과는 또 다르게 지금 새로운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당장은 우리나라에서도 1차 접종자들에게는 교차 접종을 허가하지 않은 게 네. 지금 우리 학생들, 우리 그렇죠. 고2, 고1들도 있고 네. 못 맞은 선생님들도 있고 그럼요. 아직 맞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참고로 저랑 이제 양쌤은 저희가 얀센을 접종했잖아요. 6월달에 맞았죠? 젊다는 거죠. 네. 네. 얀센을 맞으려면은 만 40세 이상 되면 얀센을 맞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예비군이나 민박이나 그렇게만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전쟁 나면 바로 나갈 사람들. 그렇죠. 네. 가서 막 총바지 할 사람들. 네. 제가 알기로는 양쌤이 이제 뭐 예비군 얼마 안 남았다고. 쉿. 민방위가 아니라 예비군인데도 쉿인가요? 쉿. 네. 근데 그래서 그럼 만약에 우리 애들하고 언제 국어 수업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이건 제 사견인데 네, 사견. 올해까지는 이게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잘 보면은 이렇게 요즘 4차 확산이잖아요. 확산하면 딱 지금 이루어지면은 한 달 정도는 걸리더라고요. 어느 정도 추세가 잠잠해질 때까지는. 근데 쌤도 이번에 오시면서 저희가 지금 녹음하러 이동하면서 보셨겠지만 사람들의 이동량이 확실히 줄긴 했죠.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꺾이는 추세가 곧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한 달 정도 지나면은 또 그 추세가 한 2달 갈 것 같아요. 2달 갔다가 또 올라갈 것 같아요.
이게 그런 추세를 계속 반복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8월이니까 9월, 10월, 한 10월 말 11월쯤에 다시 한번 이러한 상황이 닥치지 않을까. 누가 올렸더라고요. 네. 콘서트 화면을 보는데 마이크 하나를 두고 같이 부르는 거예요. 과연 저 시기가 되돌아올 수 있을까? 그리고 노래방 가서 이렇게 애들, 우리도 그렇지만 하나 네. 마이크에 다 같이 이렇게 부르는 그런 때가 올까? 전 무엇보다 우리 애들 얼굴을 1년, 저는 지금 2년째 같이 하고 있잖아요. 1년 반째. 작년에 같이 자주 제 앞에서 얼굴 안 보이고 마스크 쓰는 애들 있잖아요. 부끄러워서 화장을 안 했거나 혹은 다른 것 때문에. 네. 최근에도 딱 벗고 보면 되게 낯이 설 때가 있어요. 게다가 올해 처음 만난 친구들은 마스크 안 벗은 모습을 많이 봤을 땐 더 낯설고. 그나마 인스타라는 것들을 하게 돼서 네. 애들의 전체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지, 좀 빨리 얼굴 대 얼굴로 네. 익숙해지고 좀 정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제가 올해 고3 수업을 하잖아요. 네. 고3 이제 쌤들끼리 같이 얘기하다가 쌤 얘 얼굴을 어떻게 알지? 그리고 마스크 쓴 얼굴밖에 모르고 끝나니까 그래서 얘기했죠. 아니요 쌤 얘 얼굴 볼 수 있다고. 졸업해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한 말인데 그냥 올해 졸업하는 학생들은 결국 그거밖에는 좀 아쉽긴 하죠. 근데 결국 11월에 제 아까 말씀드린 것 좀 이어서 하자면 11월 다시 한번 이런 위기가 올 것 같기는 해요. 그때 다시 온라인으로 한번 전환되지 않을까. 안 오면 매우 다행이고. 저는 너무 그래서 가슴 아픈 게, 네. 지금 고3들은 자소서반하고 가끔씩 토론대회에서 만나긴 하지만 걔는 그래도 수학여행도 갔다 왔고 체육대회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가르치는 공사 빠른 공무원생 2학년 애들은 체육대회도 없어, 수학여행도 없어, 반 단합대회도 없어, 학교 행사도 없어. 얘네는 학교를 그냥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수행평가와 수업만 듣고 다녀요. 슬프죠. 그냥 인생 선배, 고등학교 시절 그 선배로서 너무 진짜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저희 학교도 작년에서 올해 넘어올 때 이제 1년치 이제 학교 일정을 잡잖아요. 네. 사실은 수학여행이랑 체육대회를 잡았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수학여행은 취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체육대회는 아직 취소를 안 한 상태예요. 저희는 9월인가 10월인가 잡혀는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속에 있는 마음으로는 어떻게 좀 급격한 변화가 생겨서 체육대회를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도요. 들어요. 저희도 아직 2학기 수학 여행 취소 안 했는데 네.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너무 좀 그렇죠. 애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애들이. 그럼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백신 얘기 나왔으니까. 네. 선생님은 백신 맞았을 때 어땠어요? 부작용 같은 거? 그날 딱 맞았을 때는 주사가 다행이다. 강해서 욱신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거 얼얼하다가 한 15분 이제 대기하고 가라고 그래서 있었더니 좀 퍼져서 없어졌는데, 그날하고 그 다음날 계속 먹을 게 먹히고 잠이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약간의 미열이 있었던 것도 있었겠지만 심하게 막 열이 오르고 펄펄 끓고 막 아프진 않았고요. 다음날 맞고 다음날 일요일이 됐을 때 목 감기가 엄청 심하게 걸렸을 때 편도선 붓고 네. 목이 아프고 그 증상이 있었어요. 그게 한 일주일 넘게 왔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게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피로감, 엄청난 피로감이 몰려오고, 그다음에 저는 이 두피 쪽에 염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제 생각으로는 이 접종을 해서 그게 부작용이 생긴 게 아니라 여기에 원래 이제 감염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면역이 떨어지니까 그 감염균들이 이제 활성화돼서 그게 좀 염증이 심해진 건 아닌가 싶더라고요. 근데 저는 신기하게 이렇게 뭐 대놓고 뭐 편도선이 붓거나 그런 건 없었는데 한 2주 정도 그러니까 제 에너지 바가 100%라면은 80밖에 안 차는 느낌? 그러니까 뭔가 에너지가 확 올라오는 느낌은 없더라고요. 근데 2주에서 3주째 돌아가니까 다시 좀 이제 회복이 된 느낌? 그래서 저는 2주 정도는 걸렸어요. 저도 2주 쪽 말에 금요일 날에 애들 뭐 이제 뭐 사주느냐고 네. 화요일 날에 그 학교 특성화 수업 보충 수업 같은 거 애들 그 사준 것들을 마트에 가서 한 학생이랑 이렇게 들고 오는데 햇볕이 쫙 쬐는데 갑자기 어질 하더라고요. 그리고 딱 눈을 떴는데 계속 잔상이 안 없어지고 두 겹쳐서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한 30분 갔거든요. 오, 심했다.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 괜찮아졌는데, 나중에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그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 오래 계속 지속되면 다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잠깐 그것도 그 백신 주사에
하나의 부작용 같은 거였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제 고3 수업을 들어가니까 제가 이제 얀센 백신을 맞고 나서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왜냐면 이 학생들이 이제 맞는다고 이제 공표가 됐으니까 얘들아 딱 하나만 말할게요. 이제 이거 맞으면은 한 이틀 3일은 스케줄 빼놔. 진짜.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고3 학생들은 당연히 맞을 거고 맞아요. 고1, 고2 학생들은 지금 계획이 곧 잡힐 것 같으니까 뭐 백신을 맞을 때 되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너무 좋아요. 네. 왜냐면 우리 애들이 은근히 민감하게 생명과학 관심 있는 애들이 잘 아는 애들이 있는데 람다 그 벨타 대부분은 좀 신경 안 쓰죠. 그렇죠. 학교 공부하기 바쁘고. 네. 백신은 제가 보기에는 본인의 몸이 허락하면은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는 게 좋아요. 네. 저는 의무라고 생각해요.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을 위해서라도 맞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중요한 건 이제 몸이 허락이 된다면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본인이 맞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 너무 감기가 심하다 이러면은 이제 좀 접종을 좀 유보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야죠. 그리고 접종을 했을 경우는 일단 그 전에 타이레놀 같은 거 좀 준비해 놓으시고 타이레놀 꼭 필요합니다. 네. 이건 진짜 주변에 어떤 분이 있냐면은 본인은 그러니까 어떤 이제 부작용 오잖아요. 부작용이 큰 부작용이 아니라 열감이라든지 근육통 이런 게 올 수 있거든요. 충분히 오고. 그렇죠, 올 수 있죠. 근데 자기는 그걸 경험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사람의 선택이죠. 근데 저는 굳이 그렇게 아파서 난 면역력이 형성되어 있는 중이야라고 하는 것보다는 굳이 아파서 느끼는 것보다 안 아프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내 몸의 항체들이 건강할 때 하죠. 그렇죠. 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이제 타이레놀을 준비하셔라. 네. 그다음에 네 번째 만약에 접종했을 때 한 2, 3일은 좀 쉬어라. 쉬어야 돼요. 네. 저도 2주 비워놨잖아요. 네, 쉬어야 됩니다. 진짜. 그다음에 여기서 뭐 혹시나 또 모르겠지만 뭐 개인적인 뭐 취향에 따라서 음주나 흡연하시는 분들도 음주나 흡연하지 말아라. 얘들아 큰일 난다. 야 쌤도 음주 안 했다. 쌤도 접종하고 술 안 마셨다. 죽으면 우리 못 본다. 뒤지면 안 돼. 하여튼 진짜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건강해야죠. 그렇죠. 건강 1번. 결국은 건강하자고 백신을 맞는 건데 건강해야 행복하게 즐겁게 이것저것 즐기지. 그러니까요. 건강해야 나중에 또 이제 양쌤한테 또 찾아가서 쌤 그때 참 반가웠어요, 즐거웠어요, 너무 참 좋았어요 하면서 욕이라도 한마디 시원하게 해줄 텐데 두 손은 무겁게 감정은 풍부하게 두 손은 무겁게. 네. 쌤 그때 기억나시죠? 저 때린 거 막 이런 짱돌 들고 가지고 두 손을 무겁게 짱돌로 오열시오. 아니에요. 오한마 음료수 애들이 또 오한마 같은 거 들고 막 하는데 네. 하여튼 그렇죠. 참 계속 처음에는 그냥 방학 맞이 특집을 해서 좀 즐거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 또 요 얘기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백신이나 이런 거 얘기하면 슬퍼도 그냥 애들 볼 때 즐겁잖아요. 좋죠. 철없는 농담할 때나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부 중요하고 한데 네.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해도 그 해맑게 친구들끼리 놀러 다니면서 네. 우리 애들 마라탕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마라탕 좋아하고 먹는 모습 1일 2 마라탕 이 지랄을 네. 이러고 있어요. 1일 3 마라탕 막 이러고 있어요. 해맑아서 좋아요. 그러니까 막 여러 군데에 있었지만 네. 공부를 잘하는 지역에 막 학원에 온갖 매이고 막 자기 스스로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런 애들보다 그런 스트레스도 있지만 네. 즐겁게 지낼 때 즐겁게 지내고 때로는 정신줄 놓는 애들이 저는 왜 이렇게 예쁘고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저도 최근에 경험한 건데 이제 온라인 수업 하는데 한 명이 좀 늦게 들어온 거예요. 물론 이제 출결 체크하는 그 시간에는 들어오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나머지 친구들한테는 이제 강좌 들어가서 이제 너희들 볼 강좌 다 봐라. 넌 남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신 안 차리냐? 그러니까요. 야 끝난 거냐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동생이 들어오더라고요. 동생이 뒤에서 제로투를 치는 거예요. 제로투 빵 터져가지고서 웃겨가지고서 그래서 제로투 인스타에 그 영상 같은 것도 올리려고 했는데 이 제로투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그 역캠들이 많이 해가지고 되게 야한 게 많아서 우리 애들한테 안 좋을 것 같아서
쌤 한번 해보시죠. 저는 목성이기 때문에 안 돼요. 아닌데 목성 아닌데. 아무튼 난 아는데. 아무튼 난 아는데. 이 얘기를 하니 또 이제 좀 우리 네. 화기애애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쵸? 역시 우리한테는 애들이 다 있네. 그러니까 혼자 사실 저희는 이제 교실에서 하거든요. 이게 교실에서 혼자 이제 쓸쓸하게 하는데 뭐 제로트 치는 거 보니까 또 빵 터져가지고. 그러니까요. 야 왜 이러냐 선생님 저희 집은 다 이래요. 너부터 해서 다 주접이구나 막 이러면서 참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학생들이 진짜 마스크 벗고 교실에서 수업하면은 이런 이상의 재미가 그런저런 에피소드가 얼마나 많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빨리 일상으로 복귀해서 그런 일들이 있어질 거예요. 네. 쌤 혹시 준비한 거 하나 있지 않으세요? 우리 친구들한테 우리 호쌤이 요청하신 시가 있어서 저도 네. 한번 쭉 찾아봤어요. 여러 가지 시를. 네. 그래서 진짜 뭐 교과서에서 나올 만한 시를 할까 하다가 아니다. 최근에 아주 좋은 시가 최근 시집을 읽으니까 네. 그 중에서 하나 읽어주려고 가져왔어요. 네, 좋습니다. 바로 합니까? 네, 바로 해주세요. 자, 김승희 시인의 시입니다. 꿈틀거리다, 김승희. 꿈틀거리다. 꿈이 있으면 꿈틀거린다. 꿈틀거린다 라는 말 안에 토마토 어금니를 꽉 깨물고 꿈이라는 말이 의젓하게 먼저 와 있지 않은가. 소금 맞은 지렁이같이 꿈틀꿈틀, 매미도 껍질을 찢고 꿈틀꿈틀 생살로 나오는데 어느 아픈 날 밤중에 가슴에서 심장이 꿈틀꿈틀할 때도 괜찮아. 꿈이 있으니까 꿈틀꿈틀하는 거야. 꿈꾸는 것은 아픈 것. 토마토 어금니를 꽉 깨물고 꿈틀꿈틀. 바닥을 네 발로 기어가는 인간의 마지막 마음. 이라는 시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우리 선생님들, 호쌤이랑 저도 막 말하다 보니까 네. 애들에 관련된 얘기, 전부 다 관련된 얘기인데 막 백신이라는 좀 우울한 얘기, 또 피서 얘기, 즐거운 얘기, 또 뭐 성적에 대한 진지한 얘기, 또 고민되는 얘기, 또 마지막에 또 애들 생각하니까 교실 얘기, 그 에피소드 같은 게 많이 쌓일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상황들이 다 있고 좋게도 나쁘게도 볼 수 있지만 꿈틀거리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 계속 꿈틀거리고 생명이 있어서 네. 그렇게 한번 여름방학을 보내줬으면 어떨까 하고 시를 선택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꿈틀거리는 게 참 그런 어떤 생명력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맞아요. 꿈틀거리는 거. 우리도 꿈틀대고 있죠. 네, 그렇죠. 참 지렁이 밟아서 꿈틀거리는 게 아니라 꼬물꼬물 헤엄치다 앞다리가 쑥. 애들이 싫어하죠. 네. 싫어할 것 같아요. 또라이라고 그럴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여러분 방학 동안에 뭐 힘들겠지만 꿈틀거리는 그런 방학 됐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오늘 녹음 위해서 마무리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꿈틀거리는 여름방학을 기원하면서 저희 여름방학 특별호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